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저 역시도 거짓된 삶을 살지 말자 생각하며 늘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였어요. 워낙 작은 동네의 시장 정육점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냈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아줌마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도 했고 어떤 아줌마는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 등을 저희 정육점에 맡겨놓고 외출할 때마다 들려서 갈아입고 나가곤 했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우리 엄마는 참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구나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심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동네 장사기 때문에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아주 힘들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엄마가 안쓰러운 나날이었고 더더욱 공부를 하여 성공해야겠다 싶었고 그것이 엄마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장 골목 벗어나고 우아한 일 하면서 살아. 알겠지? 보고 자란 게 이런 것밖에 없겠지만 엄마는 네가 이런 시장 구석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처럼 사는 거 죽어도 싫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야. 알겠어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손에는 다 굳은 살도 박히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엄마 내가 호강시켜 드려야지. 걱정 말고 나만 믿으세요. 나중에 정육점 같은 거 말고 노년에 편하게 집에서 쉬게 해드릴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네 아빠 없이 너 키우면서 그거 하나 딱 하나만 바라는 거야. 악착같이 시장 아줌마들을 상대하며 일을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꼭 이 시장 골목을 떠나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간절히 바라서 그런지 전 나름 수제소리를 들으며 공부하였고 인류대학을 가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였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성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어머님을 보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처럼 아빠가 없이 자란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자리를 보니 홀로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꼭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이고, 엄마 혼자서 널 키웠다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바르게 키웠다니. 정말 존경스러우시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대단해. 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꼭 데리고 오길 바랬어. 나도 딸이 있지만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절 키웠다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했어요. 전혀.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평생을 장사하면서 힘들게. 물론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정말 대단해. 나 역시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니네 엄마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만난 거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거봐, 내가 말했지? 엄마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오늘 동생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보도록 하자. 아마 내 동생도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심성이 엄청 착하거든. 우리 엄마를 닮았지. 그래.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결혼해서 정말 잘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아마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니까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간 예비 남편의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그날엔 보지 못했지만 따로 약속을 잡아서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결혼식은 준비가 되었고, 결혼식 전 남편이 시누이와 밥 한번 먹는 자리를 만든다며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처음으로 정말 착한 예비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쓰여 있더라고요. 나 착해, 이렇게 말이죠. 대화 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말 친절하고 착한 시누이였어요. 언니, 우리 집에 가족이 되는 걸 정말 환영해요. 결혼 선물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일단 환영한다는 꽃 받아주세요. 어머, 뭘 이런 걸.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에이, 당연히 밝게 맞아드려야죠. 아, 언니, 결혼 선물 혹시 뭐가 좋으세요? 오빠한테 물어봐서 전 세탁기 생각하는데. 에이, 너무 가해요.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가씨 마음만 받을 거니까 절대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전혀요. 제가 진짜 준비해주고 싶어서 그런걸요? 오빠 결혼 축하 선물이기도 하고 언니한테도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고 싶어요. 착한 예비 시누이는 절 격하게 반겨주었고 결혼 선물까지 해준다며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해준 것도 없이 이런 걸 덥석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가씨는 꼭 결혼할 때 오빠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며 세탁기 한 대를 구매해 주었답니다. 제 남편 역시 시누이 시집 갈 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해줬다고 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냉장고 세트를 해줬다 한들 그래도 세탁기를 사준 아가씨가 너무 고마워 남편과 따로 아가씨의 집에 방문할 날이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버렸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죠. 아,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어쨌든 잘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 아가씨. 언니도 이렇게 비싼 음식 안 사오셔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네요. 아, 전화가 자꾸 와서 잠시만요. 시누이는 한참 울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아가씨의 시어머니 같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화기 넘어서까지 말소리가 엄청 울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 눈치도 보이면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괜히 우리 결혼이 아가씨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아가씨 눈치도 보게 되고 가지방석에 앉아버린 기분이었어요. 예,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너네 오빠 장가 가는데 세탁기 사줬다며? 지금 내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세탁기를 사줘? 아, 돌겠네. 네 남편 밖에 나가서 얼마나 쎄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써? 너 그 돈 벌려면 우리 아들이 환자를 몇 명이나 봐야 하는 줄 알아? 어쩜 지밖에 몰라 인간이? 어머님, 그 돈 다 제가 모은 돈이기도 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제 돈 쓰는 걸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 네 돈이 그럼 우리 아들 돈 아니라는 거니? 니네 오빠도 참 양심 없다. 네 동생한테 그런 선물 턱하니 받고 싶대. 하여간 네 엄마가 뭘 가르쳐서 보냈길래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너 내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서 따끔하게 가르쳐 놓을 테니까 그리 알아. 어디 여자가 돼가지고 돈을 함부로 써대길. 뒷구석이라고는 없이 자라가지고 돈 쓸 줄도 모르겠다 했더니 이거 웬 아주 돈을 써대는 꼴 보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가씨의 시어머니였고 한참을 저희 결혼 선물을 해준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아가씨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줄 몰랐는지 아무렇지 않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어요. 아, 시어머니이신데 주말에 반찬 해가지고 오신다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밥이나 먹죠. 다 들었어. 네가 괜히 우리 집 세탁기 사줘서 너네 시어머니 화나신 거 아니냐? 그때 뵈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던데. 에이, 아니야. 내 돈인데 뭘. 그리고 어머님 말로만 저러시지. 진짜 성격은 쿨한 분이시라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언니,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선물 때문에 그런 거 같으셔서 그것 때문에 아가씨 괜히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더 걱정되는데. 진짜 괜찮으니까 아가씨 곤란하면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아, 괜히 전화는 받아가지고 좋은 날 언니랑 오빠 마음만 불편한 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도 다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가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였고 전 찝찝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시어머니란 사람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의 간호사인 시누이를 반대하는 시어머니였으며 본인은 아들이 의사라서 꼭 부자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고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인성이 어떤지 알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동생 전문대학 나오고 간호사 하는데 그 집 아들은 의사잖아. 그래서 엄청 반대하다가 결국 그 집 아들이 죽겠다 뭐다 하는 바람에 허락한 결혼이거든.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아들 앞세워서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집안인데 엄청 반대가 심했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잘 살면 됐지. 진짜 너무하시다. 그럼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네? 아, 너무 안타깝다.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자기야 뭐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본인 종부리듯 하루 종일 호출해 대고 명절엔 우리 집 절대 못 오고 동생한테 해온 것도 없는 게 말대꾸나 한다며 지난번엔 뺨까지 내리쳤다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매제 만나서 똑같이 뺨 날리려다 동생이 하도 참으래서 참았어. 어머,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뺨을 내려쳐.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 내가 다 열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기만 해가지고 진짜 베풀 줄만 알고 참기만 할 줄 알지. 나도 이런 거 보면 내 동생 너무 답답해. 이런 얘기 나한테나 하지 또 엄마 속상할까봐 절대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 자기도 모른 척해. 걔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 친구들한테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오죽 속상하니까 나한테라도 털어놓는 거지. 하여튼 진짜 내 마음이 다 안 좋다니까.
남편한테 들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집살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정말 착한 시누이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고 제가 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괜찮다는 시누이였고 그렇게 흐지부지 저희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도 시누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결혼 너무 축하해요, 오빠랑 새언니. 나랑 남편은 빨리 가봐야 해서 패백하는 것도 못 보고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왜? 매제가 말해봐.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 왔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가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 저 사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의사기도 해서 엄마가 진료 좀 봐달라고 하셔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네나 가. 어차피 의사들이 필요한 거지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에이, 왜 그래, 오빠. 미안해. 그래도 이 사람 혼자 가면 또 어머님 보기 그러실 거야.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 끝나는 건 다 보고 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응? 오늘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인데 웃고 풀자, 우리. 내 맘 알지, 오빠?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프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는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남편은 무늬만 남편이지 실질적으로 저 고부 사이에서 뭐 하나 딱히 줏대를 잡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화가 났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칠 수 없어 애써 꾹꾹 참으며 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고 저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들이 겸 아가씨네와 어머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니 안 보이던 아가씨의 남편의 행동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가만 보니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아, 엄마가 오늘도 일찍 들어오라네. 엄마 몸이 또 안 좋은가 봐.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는데? 괜찮지? 엄마 아프대잖아. 그래도 패백도 못 본 결혼식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기 혼자 가. 난 못 가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설마 엄마가 아프다고 일부러 그러시겠어? 아, 당신도 너무한다.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눈 하나를 깜짝 안 하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고려해 봤을 거야. 엄마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였건만 내 부탁 같은 것도 못 들어줘? 그 말이 아니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언니한텐 잘 얘기할게. 먼저 간다고. 정말 언니랑 오빠 보기 미안하다. 주방에서 둘이서 저렇게 나누는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들어버렸고 오히려 시누이가 민망할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져주었어요. 제 딴엔 아가씨가 저희에게 미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고 그렇게 배려하면서도 아가씨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아가씨, 여기 계셨네요? 아, 오늘 오빠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모처럼 놀러 왔는데 미안해요. 내가 정식으로 다음에 아가씨 초대할게요.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저야 좋죠. 그럼 그럴까요? 사실 저희도 일찍 가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그렇게 아가씨가 떠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아가씨는 꼭 제 여동생 같아 자꾸 그날 일부터 그 전일까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했지만 제가 달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그 이후로 아가씨와 종종 만남을 가졌지만 아가씨는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몸이 많이 말라갔어요. 아가씨, 왜 이렇게 말랐어요? 피죽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요샌 시어머니 집 앞에 고구마밭 있는 거 그거 일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타서 그래요. 아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고구마밭 아가씨가 왜 가서 일을 해요? 아가씨는 병원 일도 있으면서 밥은 잘 먹어요? 사실 너무 힘드네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원체 대놓고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가만히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나쁜 것 같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참 못났죠? 아가씨,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가씨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의사가 뭐 대수래요? 그 아줌마 진짜 웃기네. 당연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간호사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다마는 정말 힘들긴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가씨를 생각해 일단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생각을 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첫 명절을 새러 갔어요. 저희가 좀 늦게 간 덕에 신혼애가 미리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명절엔 시누이가 오긴 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뭐라고 하려고 하던 차에 또다시 시누이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더라고요. 아들, 다시 와야겠는데? 나 설거지 하다가 그릇에 손 베었다. 이거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 네가 와서 봐줘야지. 아, 정말? 근데 우리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긴 그렇고 엄마 일단 피 많이 나면 근처 응급실이라도 가요. 뭐야? 내가 의사 아들 내버려두고 왜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냐? 너 아주 결혼하고 변했어? 네가 이럴 수 있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의사 만들었더니 지금 엄마 다쳤다니까 다른 의사한테 진료봐라 이거네? 그것이 그렇게 시키던? 아니, 하은이는 그런 말 안 하지. 왜 또 하은이를 걸고 넘어져요? 알겠어. 진정해, 엄마. 일단 지혈 좀 잘 해놔요. 신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쩌렁쩌렁 소리에 신우이는 가방에서 무슨 약을 복용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노이로제에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첫 명절 새러 갔더니 착한 신우가 안정제 복용하며 밥 한 술 못 두고 있었고 결국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시어머니 호출와서 갈게요. 이번에도 오래 못 있네요. 미안해요. 오빠랑 엄마한테도 미안해 정말. 아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 시어머니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
아가씨가 이러는 거 도저히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가씨, 시어머니 누구예요? 제가 진짜 그 잘난 얼굴 좀 같이 가서 봅시다. 아니, 엄마가 다쳤다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화내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참다 화가 난 전 아가씨를 따라 나섰고, 아가씨 남편은 제가 따라 나선 후부터 표정이 안 좋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아가씨를 앞세워 아가씨의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동네를 지나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 정말 세상은 좁더라고요. 고약한 아가씨의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전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래서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다들 놀랐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저 아시죠? 대명정육점 딸이잖아요, 아줌마. 익숙한 동네라 했더니 이 동네 분이셨구나. 아니, 대명정육점 딸내미가 여길 왜? 그리고 우리 며느리랑은 무슨 사이길래 지금 명절에 여길 찾아와요? 아, 형님의 와이프셔. 하은이 새언니지.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이런 우연도 있네요. 서울 분인 줄 알았는데. 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일도 서울에서 해서 고향에 오랜만에 오죠. 엄마가 가게를 접은 후로 올 일도 없었고요. 근데 아줌마 참 뻔뻔하게도 가족 유지하고 있네요. 이래서 못된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건가? 아들도 의사 만들고.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은이 따라 그냥 한 번 와봤으면 얼굴 봤으니까 얼른 가요. 나도 바쁘니까. 그래도 며느라기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유, 어서 와요. 들어와서 맛있는 것 좀 먹다가 가도 되고. 이리 들어와요. 제 얼굴 보자마자 캥기는 게 있으시나 봐요? 아니 아줌마, 명품 모시며 가방들 다 어디다 두고 그런 몸빼를 입고 계신담? 제가 본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보겠네요. 먼질나게 저희 정육점에 옷이랑 가방 맡겨두고 갈아입고 다녔잖아요. 네? 저희 엄만 명품 자체가 없으세요. 워낙 힘들게 살아오셨기도 했고, 저 공부시키느라 본인 치장도 안 하셨거든요. 아들도 모르는구나. 아줌마 20여 년 전부터 바람나서 내언님들한테 선물 받은 거 다 우리 정육점에 맡겼는데 유명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 중 모르는 사람 없을걸? 워낙 아줌마들끼리 휘시하기도 했어서 딱 본인들만 몰랐던 거지.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내가 이렇게 생생히 기억할까? 아줌마가 말 좀 해봐요. 갑자기 웬 꿀먹은 병어리 같아요? 바람이라뇨? 말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다 알겠는데 없는 말 지어내시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아들을 뒤로하고 전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사실은 이러했죠. 저희 엄마의 정육점에 항상 물건을 맡기는 아줌마가 신우이의 시어머니였고,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카바레에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아줌마였어요. 집에선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에 아들 공부 뒷받침해주는 엄마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남편이 출장만 가면 카바레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이중 생활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매번 우리 정육점에다 맡기면서 저 남자 이 남자 만난 얘기를 늘 저희 엄마와 동네 아줌마들한테 주책맞게 떠들어댔던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이제 그만 좀 하라며 얘기를 하자 동네방네 정육점에 상한고기 판다고 가지 말라고 떠들어댄 적도 있던 아주 무서운 아줌마였어요. 전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라왔던 거고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절규를 하였지만 신우이의 시아버진 이미 안색이 변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몇십 년을 속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이상했지. 밤만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매번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남자도 가바레에서 만난 남자지. 나한테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역시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는구먼. 기가 막혀. 그동안 내조자라는 마누라인 척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나 출장 가기만을 바랬을 거 아니야? 진짜 지겹다. 두 얼굴이야, 완전. 아니 여보. 다 지난 과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겠어. 당신이 출장을 자주 가면서 날 외롭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랬겠어? 내가 낙이 뭐가 있어. 가고한 날 신랑 뒷바라지에 얘 공부 뒷받침해. 그런 데라도 다녀야지. 저보고 근본 없다고 늘 그렇게 핀잔을 주셨으면서 어머닌 진짜 천박스럽네요. 그런 어머님이 저를 나무랄 수나 있겠어요? 양심이 있으셔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엄마란 사람 평생을 외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네. 와, 나 진짜 충격이네. 우리 엄마는 정말 고고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자식 복이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살아? 내가 돈을 안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참나 허망하다, 허망해. 결국 제 한마디로 그 집은 파탄이 났어요. 신우의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가 늘 이상했던 점들이 있었던 터라 알고 보니 벼르고 있었더라고요.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왔는데 제 폭로로 인해 기정사실이 된 순간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불결하다며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소송으로 가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속은 세월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더럽다. 엄마, 다신 안 봐, 진짜. 평생 아버지랑 나 기만하면서 남자들이랑 낄낄거릴 땐 좋았겠지. 이젠 끝이야, 정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아들아. 여보, 왜 이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그땐 젊었잖아.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신한테 잘하고 아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덕에 의사 됐으면서 이럴래?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남자 만나고 다닐 때 나 독서실에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알아? 난 또 엄마가 나 공부하는 동안 같이 밤새면서 응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즐기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불결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깔끔히 끝내. 어차피 당신은 다른 남자들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잖아. 얼른 끝내자고.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아가씨의 시부와 시모는 이혼을 하였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 때문에 소송까진 가지 않고 합의이혼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동안 부정당한 삶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은지
조용히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는 아들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과 자리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신우이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네 말은 듣잖니?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줘. 병원으로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제가 왜요? 저 그렇게 무시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줌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어디 전화를 합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자 그렇게 좋아하니까 늙음하게 호구 하나 물어서 잘 살아봐요. 아줌마 특기잖아요? 이제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만. 뭐? 아주 이제 네 세상이다 이거지? 내가 이래서 너 같은 애 며느리로 안 두려고 했어. 아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마음대로 떠드세요.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도 없는 아줌마한테 깜빡 속아서 산 세월이 분한데 참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들이랑 남편한테 미안하면 그냥 회개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아들과 아버님을 위하는 일이니깐요. 그 전화를 끝으로 신우이는 그렇게 본인을 미워하던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신우이의 남편에게 상처받은 마음들도 있어서 사실 온전히 회복되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또 신우이 남편은 연애 때처럼 신우이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안정제까지 복용하던 신우이는 완전 얼굴도 달라지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꽤나 충격을 받으셨다곤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살아왔던 터라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증거를 잡으려 애를 썼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야 바로 잡은 것 같아 다행이었죠.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겠죠? 그날 언니의 말 한마디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참 언니한텐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에이, 뭐가요. 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한 건데요. 본인 인생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 아가씨가 지금 행복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그냥 잘 지내면서 서로 안 좋은 일, 좋은 일 교류하며 털고 지내요. 네, 언니, 고마워요. 오빠의 와이프 제 새언니가 아니라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이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둘이 아이 낳은 시기도 비슷하여 공동육아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둘이서 아가씨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 평생을 외도만 저지르고 살던 사람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어떻게 남편과 자식을 기만하고 살아왔는지도 대단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우이는 표정도 밝아지고 정말 늘 웃으며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의 동생과 딸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나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맘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민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간 이식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여자로 3분의 2 가량의 간 이식을 해준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수혜자였던 남편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수술 결과 또한 좋아서 일상생활 또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온 가족이 알게 됐을 때 시모가 남편의 소식을 듣곤 상당히 놀라셨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경화로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앞뒤 다 자르고 저 때문이라며 당장 남편을 살려내라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이유를 여쭤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저 또한 시모에게 그간 불만이 상당히 쌓여있던 터라 욱하려던 순간 시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살려줘야지.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제발 부탁이다. 바로 수술실 들어가자. 엄마는 좀 전까지 이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소라 엄마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에 입원할 거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잖니. 이미 결혼을 한순간부터 한 몸인데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럼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끝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 떠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당장 이식해 주거라. 형님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는 딱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게 하고 재산 전부 가로채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식해 줬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킨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동서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동서까지 화를 더 키우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어머님 모시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이런 말 들으려고 문 열어준 거 아니거든? 틀린 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고민을 한다는 건 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혼자서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간이식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라니까. 왜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댄 시모와 동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날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간경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신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어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 봐요. 얼굴에 광이 나시네요. 제 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노랗게 떠버렸는데 기증자도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저도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사는 게 말도 아닙니다. 네,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분명 기증자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진서방도 챙겨줄 수 있죠. 의사 말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좋은 소식이요? 간 기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대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내 아들한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데 괜한 희망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증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며느리한테 기증해 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며칠 전에 욕만 한 바가지 먹었던 거 아세요? 절대 기증 안 해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로 받아준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도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 거 사돈이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냈으면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증해달라는 한마디 했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사돈은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기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기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몇인데 기증을 해줘. 늙어 빠진 간을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좋은 줄 알아? 그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럼 서방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나뿐인 형 아낀다고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야금야금 돈 빌려갔으면 이제는 형을 위해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거였어요.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아끼는 형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어머, 형님. 방금 한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하네. 그럼 내가 기증해줘서 잘못되면 동서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수 있니?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형수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형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간을 기증해주는 거랑 연관을 짓는 거죠? 돈 갚으면 되잖아요.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화가 나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다들 병실에서 나가달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시부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불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못했었죠. 간의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또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했고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안 된다. 기증자 나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기증을 해주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굳이 공여자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아준 거 같니?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만에 하나 너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될까봐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우리 소라는 아빠 없이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저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세상과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면 이식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진서방 때문에 온전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니? 간 이식을 해주다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 그게 혹시 네가 될까봐 엄마는 두려운 거고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야. 더는 그만 얘기하자. 네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먼저 들어가마. 엄마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엄마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기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침묵만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제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오시던지 따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저희도 오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는 사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아들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증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제 아들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논현동에 118억 상가 하나 있는데 간이식만 해준다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폐 아파 낳은 자식이고 먼저 눈을 감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데 배우자를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 감으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엄마도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기증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엄마는 시모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찾아와서 남편의 기증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모는 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남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 기증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며칠간 검사를 진행했고 제 간을 남편에게 떼어주게 되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둘 다 수술 결과가 정말 좋았었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며 또 다른 후유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병실에 찾아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 쌓여서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꼭 오늘 불렀어야 돼요?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 잊은 건 아니죠? 오늘 골프 모임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오면서도 한참을 싸웠다고요. 수술 결과 잘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이 중요하다는 거니? 방금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 얼마나 큰 대수술이었는데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꺼내는 거야? 아유, 작은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일단 왔으면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바쁜 애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불러서 오늘같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요. 이번에도 큰 사건 하나 들어왔다는데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요즘 돈 되는 것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일만 잘 처리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실래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 다니는 것도 다 좋은 건수 하나 잡으려고 발품 파는 건데 아버님이 하필 오늘 초를 치셔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셨다니까요. 잘난 며느리 두셨으면 이해도 해주실 줄 아셔야지. 앞뒤 꽉 막히셔서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나가 볼게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외식이나 해요. 오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논현동 상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내일 당장 사무실 개업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번에도 우리 지인분들 안 좋은 사건 휘말렸을 때 전부 해결해 줬었잖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주는 거니 마음 편히 받아도 된다.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잖냐.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오래간만에 소고기집이나 갈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지? 아유, 어머님한테는 없는 시간도 내드려야죠.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걸림돌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 없이 논현동 상가를 작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부부끼리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지. 작은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큰 사건도 맡았다는 말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만. 새삼스럽게 내 일에 끼어들고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제때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계속 붙잡을 거야? 점심 먹고 약속 있다니까. 그 논현동 상가 큰 며느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간이식 해줬는데 골프 치러 쏘다니면서 바쁜 척만 하고 꾀만 부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지금 논현동 상가를 준다고? 당신이 작은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건물이 당신 거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행동을 해? 아니, 여태까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괜히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준 거는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뿐이고 그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꼴랑 그거 간이식 하나 해줬다고 능력 없는 집안에 논현동 상가를 주면 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텐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겠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받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사돈 집안에 상처를 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구해준 사돈댁과의 약속을 어긴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제 질리다 못해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 너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치맛바람 적당히 흔들고 다녀야지. 내 지인들에게까지 꼬리 흔들어서 내 귀에 안 좋은 말까지 들리게 만들어? 너는 이 자식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 봐봐라. 며칠 전에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다. 저희 가족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간을 이식해 준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제 앞에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상가를 주겠다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부모님 앞에서 동서한테 상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동서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 놓으셨고 시동생은 동서가 골프장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현장이 찍힌 사진을 시부에게 건네 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동서 말로는 비즈니스라고는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현장이었고 시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시부에게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저희 가족을 또다시 무시한 시모의 행동들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죠.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부 또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시동생도 동서의 바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모는 현재 저희 부모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부는 남편한테 상가를 넘겨주셨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모는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늙은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시부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저 또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시모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모와의 연을 끊어내도 계속 접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저로 인해 다시 새 삶을 살게 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걸로 만족해 하실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는데 저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 걸 시모에게 얘기하기에도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기만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면서 시모가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하필 전날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시 약속 잡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몸살이 걸렸어도 시댁에 와서 쉬라며 수화기 너머로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 이끌고 다음날 겨우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30대가 꺾인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아 했던 거다. 아들, 네가 엄마 말만 들었어도 목소리 높일 일이 있었겠니? 앞으로 봐봐라. 몇 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때만 되면 빠지려 들걸? 곧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아이는 가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그거 보고 살아갈 텐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엄마 말 안 들어서 분명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거다. 엄마, 이 사람 이제 막 들어왔고 지금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굴 보자마자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죽 속이 터졌으면 그랬겠니? 결혼은 서로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만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원래 몸살이라는 건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네 온다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도록 하자. 어머님, 제가 지금 서 있기에도 힘든 상태라 당장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긴 뭘 봐줘?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쉬겠다는 거니? 내세울 게 없는데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의사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꼬셨으면 그만한 각오는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니? 곧 있으면 애들 오니까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헛되고 움직이래도. 엄마,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잖아요. 일단 집에 오면 이 사람 쉬게 해준다면서요. 이러다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몸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래도. 시모는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 이끌고 시댁에 왔는데 시모는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남편도 이런 상황들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준비하겠다는 시모의 말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 재료가 산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제 앞에 앞치마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움직이길 원하시길래 어지러운 거 참아내면서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시야가 검게 변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한번 힘겹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더욱더 많은 걸 시키셨고 결국 제 몸을 버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는 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며
저를 강제로 일으키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음식 준비를 끝마치고 있을 때 형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형님 내외는 둘 다 의사라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저는 딱히 내세울 거 없이 고졸에 대기업 하청업체 일반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시모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잘난 거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없다며 시모는 무조건 몸 쓰는 일은 전부 저를 시키셨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온갖 인상 다 쓰시더니 형님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친딸처럼 밝게 웃어주시면서 오는 길 힘들지 않았냐며 되려 걱정을 해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동서, 몸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안색이 하얗게 떴는데, 그리고 식은땀도 많이 나는 걸로 봐서 몸살이 온 건가? 말도 마라. 오늘 오기 전날부터 어찌나 꾀를 부리던지 몸살 걸렸다고 오늘 안 오려고 했다니까.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골탕 먹이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내려오라고 난리쳤지.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은 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다 모였는데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음식 준비하면 끝이니? 먹다가 비어있는 접시가 있으면 음식 채워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들어가서 쉬면 심히 보고 고생하라는 거야? 어른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이제 시작이니까 자리 지키고 있거라. 뭐하고 있어? 서둘러 바쁘지 않고.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눕지 못하면 정말 몸이 못 버틸 것 같아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당황스러웠는지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막 시댁에 온 형님과 시숙이 기분이 좋겠냐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방에서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방에서까지 들렸지만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채 눈을 붙였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눈을 뗐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힘든 몸을 이끌며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술 한 잔 걸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길래 저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눈치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서방님이 이런 건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동서 편만 들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서방님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 나이라도 젊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먹을 만큼 먹어서는 새며느리 들인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라 꼭 내 아들이 재혼한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솔직히 저도 최소 30대 초반은 될 줄 알았는데 중반이라는 말에 엄청 놀랐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아주는 것 같진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고요. 어머님 때는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하면 머리채 잡히고 밖으로 내쫓길 정도였다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왜들 그럴까? 사람마다 개인 역량이 다른 거고 몸이 아프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 남편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살겠다잖아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저 사람 험담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형님도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제 험담을 한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던 터라 얼굴 붉히며 싸워봤자 제가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며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 의견을 따라주었고 어느 정도 술을 먹은 남편은 대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하자 남편이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였고 병원에서 제 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저보고 임신한 거 아니냐며 산부인과를 가보라는 말에 의사의 말대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순간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변화가 왔던 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는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몸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지만 이 소식을 시모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방금 전화 왔다. 너 임신했으니까 건들지 말고 전화할 거면 좋은 말만 해주라고. 어떻게 된 게 엄마한테 그 난리를 피워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화를 내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못 먹고 못 배운 네가 애 하나 임신했다고 하니? 내 아들이 흥분해서 난리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동안 힘들게 키운 자식놈이 여자한테 한눈 팔려 결혼까지 했는데 애까지 임신을 해버리니 엄마한테 막말을 퍼붓고 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살갑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어? 어차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결국 불량품일 뿐이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당연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어? 원래 자식은 부모의 족쇄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양수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열심히 살려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상처를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차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살 바엔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님이 좋아서 온갖 욕 다 먹어가며 노력하는 줄 알아요? 전부 그이가 저를 아껴주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대들기 시작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의 성격상 무조건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 일단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나눴던 대화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한 뒤에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뭔가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저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한 뒤에 저 또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모에게 연락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편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쉬지 않고 문자가 오길래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밖에 모른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수십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소파에 앉으신 뒤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사진 확인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내가 직접 증거물 확보해서 너한테 보여줬잖아. 별거 없어.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는데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다리 연결만 해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내 아들이 알아서 인연을 만들어간 거라고. 남자는 원래 자기 여자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 법이지. 내 아들도 본능대로 움직인 것뿐이고
설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 아들과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지?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던 게 이런 계획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그 사람한테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몇 푼 치워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쥐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 아무래도 그냥 말로는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확실하게 마음 굳힐 수 있을 거다. 시몬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확인 서류였어요. 남편이 시모의 계획에 넘어간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켰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의 계획으로 시작된 거라 하지만 남편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시모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현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는 그날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여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엄마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어차피 내 편 대어줄 거 아니잖아. 나 좋다고 뛰어드는 여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원래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개해준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당신이 채워주지 못했던 걸 그 여자는 금방 알아차리고 내 옆에 있어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 당신보다 좋은 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이 결혼 유지할 필요 없잖아. 위자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어쩔 건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최대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거잖아. 조만간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당신 짐은 빼는 게 좋을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아빠의 자격으로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좋게 얘기해줘. 남편은 시모의 게임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까지 임신한 상태라 저 또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만큼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한 뒤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혼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끝나고 남이 된 상태에서 제 곁에는 남편이 아닌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더니 어느새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 없는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살게 된 삶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며 먹고 살겠다고 여러 일들을 해오다가 시립병원 채용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면접 일정에 제 아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라 양해를 구하고 같이 병원을 들리게 되었고, 별탈 없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웬만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한 뒤에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시모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던 시모가 시립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는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곳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관계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다음날부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제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주길 원했어요. 우리가 10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옆에 있는 애가 내 손자인 거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처럼 당신 며느리처럼 수발되길 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으세요?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놈들이 내가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다. 그네는 의사 생활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며 요양원 돈만 보태준다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너를 내치고 새살림을 차린 여자와 살다가 얼마 전 여태 잘 키운 손자가 다른 놈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를 원망하며 이곳에 버려놓고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야. 나를 모시는 게 싫다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 요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첫 며느리이지만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친손자 아니니? 얼굴이라도 보면서 남은 인생 말동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하루하루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마. 이곳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구나.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며느리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고 등을 돌려 요양원에서 나오려 하자 시모는 저를 따라가겠다며 병원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잡고 끝까지 놔주려 하지 않던 시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를 봐버린 상태라 그동안 물어본 적 없던 아빠의 존재와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에 대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